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2심부터 설치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는 의견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네, 일단 만찬을 진행을 했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셨고요. 저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그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네. 충분하게 좀 인지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심급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저는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런 민간 법안 어떻게 보면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당정대가 이런 의견 교환을 통해서 혼선 없이 국민들에게 통일된 어떤 입장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알잘딱깔센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이 사법부 개악이죠. 저희는 개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을 변경하거나 또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재가 한 번 더 결정을 하는 사심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5대 사법 개혁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 같은 부분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섣불리 내란 정당, 내란 청산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맞춰두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결론을 유도해라라는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걸 은연중에 이렇게 해내라는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각당 현안 이야기 전에 말씀하실 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사법개혁 사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법관 증언법이 있습니다. 사실 상고심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적체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사법개혁의 단골 이슈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단계에서 급하게 먼저 더불어민주당만 제기하는 이슈는 전혀 아니고요.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 신속한 재판받을 기본권을 좀 보장하자는 취지고 재판 소원도 제한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위법 부당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으로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헌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대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몇 가지 내용적 손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법부에서 의견을 내거나 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내는 것 이외에는 전문가 단체라든지 또는 여타의 어떤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열어놓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각 정당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나눠보죠.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줬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서 얘기가 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연루 의혹을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도 했고요.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통일교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민주당에도 어떻게 돈을 줬다라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았죠. 명백히 편파 수사이고 저는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됐을 때 처음에는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웃긴 건 뭐 갑자기 그 종교단체 해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통일교한테 더 이상 어떤 사실을 뭐 발설하지 말라라는 압박으로 처음에는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은 뭐 대통령께서 더 명확하게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 수사하라. 문제가 있으면 모두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로 대통령께서 조금 진짜 수사에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금 믿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전 대통령께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해보자. 특검을 통해서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통일교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 받았잖아요. 당원 명부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떠들썩하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한번 나머지 수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일단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도 지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조금 전부터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품받은 민주당 인사가 전재수 현 해수부 장관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물론 전 장관은 전면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네. 당 차원에서 먼저 감찰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나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에 못을 박아놓고 있고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수사하는 것이지 다른 여타의 사항들을 수사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도 받아놨고요. 사건 번호도 부여해서 이것을 은폐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리들은 다 했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수사권인을 가지고 있는 국수본에다가 이첩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파 수사라거나 또 편향된 수사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이첩을 했기 때문에 관련도 없었고 예, 수사 대상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 3번 정도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옴진리교 또는 통일교. 통일교 사건은 1심에서 해산 정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고요. 2심 진행 중인데 이런 사안들이 종교단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해서 공익성을 침해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법령과 판례의 태도인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되 종교가 이 종교의 활동이나 자유를 현저히 이탈을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이제 끼치는 이런 경우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교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그 민주당 의혹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전면적으로 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 국수본에 사건이 이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 편파 수사 논란에 일단 불을 지피게 된 윤 전 본부장이 이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치인 실명도 공개할 것인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에 인파가 좀 많이 몰려가지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중개 법정까지 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 사건이 만약에 정말 윤 전 본부장 입에서 오늘 정말 여당의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건 새로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게이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에 따라서 오늘 결과에 따라 수사에 따라 공판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정말 특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이 됐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망해 보신다면요? 일단 이 녹음 파일은 2022년 3월 30일 날 통화한 내용인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관계자가 통화한 내용이에요. 대선에 통일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인데요. 네네. 윤영호 씨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영호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같은 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고문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여기서 총재님 한학자 총재겠죠? 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라는 김건희 씨가 피고인 윤영모 씨한테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성배 씨가 지금 말씀하신 통일부 관계자가 통화했던 그 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 간에 이 문제와 관련된 교감하고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전화를 한 거죠, 김건희 씨가. 근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당시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실체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중대 사안과 연결되고 결국은 이 사안이 대통령 당선 무효나 또 보전받은 대선 자금에 대한 반환 회수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매우 중대 사안입니다. 아하. 충분히 더 들여다보고 예. 밝혀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 분 의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 의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면 지난번에 이미 이 건 때문에 저희 당의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엄청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거의 뭐 3,500명인가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한 것 치고는 사실상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어떤 고맙다는 전화를 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도 선거에 당선돼 보면 매일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고맙다 덕분에 당선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그런 행동들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당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종교단체 법인 해산 뭐 이런 부분까지 언급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가요? 그렇죠. 이제 통일교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과거에 또 신천지 예. 문제도 있고요. 또 극우적인 어떤 내란 선전선동을 일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종교의 자유나 종교 활동의 어떤 그런 범주를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예.